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용공학과 4학년 권유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부분은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의 등급, 의료기기의 분류로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은 의료기기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의료기기에도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의료기기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래 정의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에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호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까? 하지정맥류란 종아리 부근이나 허벅지 부근에 있는 가느다란 정맥혈관에 피가 고이고 늘어나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착용하는 압박 스타킹은 의료기기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면 이 의료기기는 각호의 어떤 정의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정의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발표한 국제질병사인분류 ICD 체계를 골격으로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를 고시하여 약 18,300여 개로 분류 관리하고 있어 동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질병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질병을 치료 및 경감을 시키기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했으므로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정의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것과 관련된 예시는 흰 지팡이를 들 수 있습니다. 흰 지팡이란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 사용하는 지팡이로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과 관련된 예시는 엑스레이를 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체의 내부를 엑스선을 이용하여 찍는 사진으로서 인체 내 이물질의 발견, 질병의 진단, 구조와 기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시를 잘못 가져온 건 아닌지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조와 기능은 본연의 뜻이 아닌 뼈, 내장기관, 근육, 피부 등 신체의 모든 부분 및 구성 요소를 통칭하거나
뼈, 내장기관, 중추신경계, 근육, 피부 등 신체의 모든 부분 및 구성 요소의 역할 및 작용을 뜻하는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예시를 엑스레이로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이지만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다른 제품들처럼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많은 의료기기가 모두 의료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65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총 3개의 나라를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3개의 나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입니다. 의료기기란 기계, 기구, 도구, 장치, 삽입물, 체외시약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된 물품으로 다음과 같은 모든 부속품 또는 액세서리를 포함한다고 하네요. 미국 또한 각 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국가 처방서 또는 미국 약전 또는 그 모두에 관한 변경 문서에 기록된 것, 사용 목적이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질병, 기타 상태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인 것, 인체 또는 동물의 체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체내 화학작용을 통해 주요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신진대사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마지막 호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체의 전극을 붙이기 전이나 초음파를 사용하기 전에 바르는 의료용 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료용 젤은 전극이 좀 더 오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체내 구조와 기능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체내에서 화학작용은 일어나지만 신진대사 작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유럽입니다. 다음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 장비, SW, 재료 등을 의미하는데 질병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경감,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감시, 치료, 경감 또는 보정, 해부 또는 생리적 과정의 조사, 대체 또는 개조, 임신 관리로 각 호가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유럽은 한국처럼 어렵지도 미국처럼 잘 모르겠다 싶은 것도 없이 쉽게 잘 풀이가 되어 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 혹은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혹은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람 혹은 동물의 신체 구조 혹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기구, 재생의료 등 제품은 제외함으로써 정령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정령은 정치상의 명령 또는 법령이라고 하네요. 일본 또한 어렵거나 생소한 것은 없을 것 같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 두 번째 목차입니다. 의료기기 등급 또한 각 나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은 의료기기의 등급을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의료기기로 설명합니다.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로 등급을 나눕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된다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등급이 무엇을 뜻하고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1등급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진료용 장갑, 의료용 침대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콘택트 렌즈, 전자혈압계를 예시로 들 수 있고, 3등급 의료기기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서 개인용 혈당 측정 시스템, 레이저 수술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예시로 혈관용 스텐트, 생체재료 이식용 뼈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등급은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나누어집니다. 클래스 1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1은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용구라고 합니다. 이는 생명 유지나 생명을 구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인간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의료기기가 과도하게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의 예시로는 의료용 고무장갑, 밴드, 수술용 칼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2입니다. 클래스 2는 클래스 1보다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로 일반 통제 검사 이외 추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2등급 제품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클래스 2에 해당한다고 하며 예시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의료용 시멘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3입니다. 클래스 3는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인간 생명의 유지나 생명을 구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질병이나 상해에 과도한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는 이식용 심장 밸브, 페이스메이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위험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표기 방법은 미국과 비슷하고 잠재적 위험도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많이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잠재적 위험도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기간, 침습, 재사용 여부, 사용 부위, 능동 여부로 나누었으며 사용 기간은 일시적 60분 이내, 단기간 30일 이내, 장기간 30일 이상으로 잡았고 침습은 침습용 기기, 채공, 외과적 침습, 이식 가능한 기기로 나누었으며 재사용 여부는 재사용 가능한 외과용 기구로 한정지었습니다. 또한 사용 부위는 중앙순환기 계통과 중앙신경계통으로 분류했으며 능동 여부는 능동기기, 능동치료기기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1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의 위험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2A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의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되는 것이며 클래스 2B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의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3입니다. 클래스 3는 침습성이 크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결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목차의 마지막인 일본의 의료기기 등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본의 의료기기 등급은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을 이용했습니다.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 중 클래스 1을 이용해서 일반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클래스 2A를 이용해서 관리 의료기기를 정의했으며 클래스 2B와 클래스 3를 이용해서 고도관리 의료기기를 정의했습니다. 일반 의료기기는 고도관리 의료기기 및 관리 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에 부작용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이며 관리 의료기기는 고도관리 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에 부작용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도관리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의료기기의 목록들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룰 의료기기들입니다. 다음 영상은 내시경에 대한 설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